먹고 싶은 게 생기면 동네 마트에서 바로 살 수 있고 밤늦게 주문한 식재료가 새벽이면 현관 앞까지 배송되는 시대. 유통업체들의 열띤 경쟁과 온라인 구매 확대로 이제 소비자들은 언제 어디서든 편하게 장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건 아닌데요. 당장 뭐가 하나 떨어졌다 그러면 사러 못 가요. 두부 한 물 사더라도 너무 멀어가지고 불편한 게 한두 번 아니에요. 전국의 마트와 슈퍼가 빠르게 줄어들면서 신선한 식재료를 구할 수 없는 이른바 식품 사막 지역이 늘고 있습니다. 식생활이 건강하고 직결되잖아요. 그리고 매일매일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잘 해결하기가 어렵다라는 거는 뭐 건강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이제 질병 생존에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거죠. 식품 사막 문제는 저는 이제 지역 지방 중소도시의 생존하고도 관련 있다고 봐요. 그걸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식품점, 마트 같은 게 필수라고 보는 거죠. 식품 사막 현상 뒤엔 고령화, 인구 절벽, 지역 격차와 같은 심각한 사회 문제가 숨겨져 있습니다. 시금치 한 단 사기 힘든 현실에 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 해법을 찾아봅니다. 젊은이들 사이에서 소위 핫플로 유명한 서울의 한 지역. 중심지에 공사 중인 건물이 눈에 띕니다. 10개월 전만 해도 지역민의 장보기를 책임지던 대형마트였지만 함께 입점해 있던 본사 건물이 매각되면서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동네 유일한 대형마트였던 만큼 주민들의 불편함도 커졌는데요. 너무 불편해요. 아, 그래요? 내 바로 집 앞에 있다가 없으니까 되게 아쉬워요. 인터넷으로도 주문을 하지만은 가서 실질적으로 육안으로 보고 사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가깝지가 않으니까 자주 못 가니까. 특히 이제 정육 코너 같은 경우. 마트가 주변에 큰 게 없으니까 좀 멀리 가야 되고, 근데 또 멀리 가면 여기가 없어졌으니까 다 그쪽으로 사람들이 몰리니까 주차도 힘들고. 어르신들은 뭐 하다못해 그 조그만 무슨 뭐 두부 한 물 사더라도 너무 멀어가지고 진짜 많이 걸음도 다리도 아파서 저기 한데 불편한 게 한두 번 아니에요. 2027년 건물 재개발이 끝나는 시기에 맞춰 해당 마트도 재입점할 예정인데요. 하지만 인근에 다른 기업형 슈퍼마켓 두 곳도 잇따라 폐업하면서 주민들의 장보기 공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 마트 폐점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코로나19 이후 쭉 감소하던 국내 대형마트 점포수는 지난해 처음으로 400개 선이 무너졌습니다. 중소형 마트와 슈퍼도 점차 사라지는 추세인데요. 이에 소위 식품 사막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사막에는 물이 없죠. 그다음에 신선한 거 아무것도 없죠. 근데 그런 것처럼 식품 사막은 신선한 채소, 과일, 그다음에 식품 이런 거를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유통점이 없는 그러한 곳을 식품 사막이라 그럽니다. 소비자들이 온라인 쇼핑을 많이 함으로써 오프라인이 장사가 안 돼서 오프라인 영업점들이 철수하고 있죠. 이제 정말 채소나 과일이나 그다음에 우유 같은 거를 필요할 때 즉각적으로 사 먹을 수 있는 가게들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인구수가 적은 지방은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강원도 영월 일대에서 16년째 만물 트럭을 운영하는 손병철 씨. 작은 식료품점 하나 없는 산골 마을 위주로 다니며 장사를 합니다. 읍내 한 번씩 왔다 가면 하루에 가요. 왜냐하면 요새는 버스도 많이 안 다니기 때문에 요사이는 구멍가게가 없어지고 편의점이 또 생기는데 또 농촌에는 편의점이 또 그래 없어요. 그 또 조건도 안 맞고 그러니까 뭐 사기가 좀 불편하지 모든 게. 장 보는 것조차 쉽지 않은 지역민들을 위해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공판장을 찾은 병철 씨.
과일, 채소 같은 신선식품부터 생필품까지 많게는 20곳의 가게에서 400여 종의 물건을 떼옵니다. 오늘 아침에 그럼 구하는 품목이 뭐예요? 안 해. 그걸 일일이 다 이야기할 수 있나 뭐. 대충 뭐. 아니 야채고 공산품이고 생선이고 맹 다 이제 없는 거 다 해야지. 주로 식료품을 취급하는 만큼 신선함은 생명. 트럭의 냉장, 냉동 기능은 필수입니다. 아, 이거는 신선해야 돼. 그래 여기 냉동이잖아. 그래 냉동차로 그래 이게 냉동이야. 물건을 한가득 싣고 마침내 출발하는 병철 씨의 만물 트럭. 대천 공판장에서 30여 분을 달리면 영월의 높은 산과 푸른 강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마을 30곳을 반씩 나눠 격일로 다닙니다. 상동 쪽으로는 월수금 하루 건네스 또 김삿갓 쪽으로는 하목토 이래가지고 그 계속 그 두 코스를 하루 건네스 이렇게 하면 이래 16년째 이래 하고 있습니다. 버스도 다니지 않는 굽이진 길을 지나 첫 번째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흥겨운 노랫소리에 주민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하는데요. 무슨 얼마야? 무수 2,500원. 요거 있고 이것보다 짠 건 없어. 있어. 이거 있어요. 예. 얼마인데요? 10,000원. 두 개만 줘. 만물 트럭이 들어오는 날이면 조용하던 마을은 장날처럼 시끌벅적해집니다. 주변에 변변한 식료품점이 없고 새벽 배송 같은 온라인 장보기도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아니 아저씨한테 주로 저는 많이 거의 요 시내를 안 가니까 잘. 아 시내를 안 네, 가시고 못 타고 다니기 힘들어. 싱싱하는 거 가져. 친절하시잖아. 저렇게 푸지게 주시잖아요. 다른 데는 딱딱 달기만. 이 아저씨는 모든 걸 다 저렇게 싣고 다니니까 옷부터 그리고 아저씨는 이제 골고루 다니니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손님들을 직접 찾아가기도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한 특급 서비스입니다. 저 시금치 있죠? 야, 몇 단? 한 단만. 그리고 예. 숙주나물 안 갖고 왔어요? 숙주 조금 있어. 계산할 때는 그냥. 마을 주민들에게 만물 트럭은 말 그대로 사막의 오아시스나 마찬가지입니다. 난 차도 없고 좀 몸이 불편한. 이래 갖다 주시니까 불편한 건 없어요. 아이 트럭이 없으면 안 돼요. 아 그래요? 손님들이 찾는 것 중에 구하기 힘든 희귀한 식재료는 하나도 없습니다. 예? 배추 있어. 한 포기? 찬 거, 예? 아, 찬 거. 저 뭐야, 담배추 말고 담배추는 없어. 그만 한 포기만. 한 포기만. 예. 그저 배추 한 포기, 두부 한 모. 우리 밥상에 늘 오르는 흔한 것들이지만 쉽게 살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두부라도 하나가 사올라면 영월 나가야 되잖아. 아 영월까지. 그럼 영월까지 나가야 돼. 그 이제 뭐 특별한 손님 온다 하면 영월과 창을 봐야 돼 일부러. 미리. 그런 게 좀 많이 불편하시겠어요? 야 많이 불편해. 주민들 입장에선 이틀에 한 번 찾아오는 만물 트럭이 참 고마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고, 어머니가 꼬우면 건앞. 따뜻한 커피 한 잔은 그 고마움에 대한 작은 성의 표시인데요. 맛있네. 마음 같아선 평생이라도 장사하고 싶은데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감소가 아니고 뭐 완전히 거의 동네가 없어질 파인데 뭐 이제는 사람도 살로도 좀 오고 뭐 이래 돼야지. 그래야 뭐 필수품 뭐 마트도 생기고 뭐 이래 되는 거지. 사람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
전문가들은 식품 사막 문제 뒤엔 고령화와 인구 감소 위기가 숨어 있다고 말합니다. 오프라인의 식품점이 계속 남기 위해서는 장사가 잘 돼야 가게를 계속 열 거 아니겠어요. 그러려면 그 물건을 구매해 줄 일정한 인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고령화가 되면 이분들이 구매력이 줄어들어요. 그다음에 이제 인구가 없으면 물건 사는 사람이 줄어드니까 그 수익을 맞출 수가 없으니까 가게를 접게 되는 것이죠. 정주 여건, 생활 여건이 안 좋아지니까 더더욱 사람들이 이제 더 떠나게 되고, 그럼 그 이제 그 농촌이나 그 중소도시가 없어지거나 황폐화되는 지역 경제가 또 무너지는, 가속화시키는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이거는 사실 건강, 그러니까 사회적인 문제, 또 이제 경제의 문제, 또 도시 행정의 문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굉장히 그 부작용,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어떤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내에선 식품 사막에 대한 실태 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기준은 없죠. 연구 자체도 많이 없죠. 지금 이미 선진국들은 정책적으로도 많이 반영을 해서 민간 유통기업들하고 연대해서 많이 해결하려고 하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이제 시작에 논의조차 안 되고 이제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식품 사막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도시 서울도 예외는 아닌데요. 2021년 한 연구 발표에 따르면 서울 424개 행정동 중 30곳이 식품 접근성 하로 분류됐는데요. 잠재적인 식품 사막도 133곳에 달합니다. 식품 사막화가 진행 중인 서울의 한 동네를 찾아가 봤습니다. 한때 이 동네에 있던 식료품점만 총 3곳. 하지만 지금은 딱 한 곳만 남았는데요. 신선식품도 취급하지 않습니다. 가파른 길을 따라 약 10분 정도 이동하니 또 다른 식료품점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신선식품을 팔지 않는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저거 담배하고 뭐 음료수, 소주 그것만. 아, 그럼 공산품만 파시는 거네요? 네. 채소나 이런 신선한 그런 건 안 팔아요. 그전에는 요 앞에 있었거든요. 네. 거기도 그만두고 네. 지금 요 주변에는 없고요. 없고. 대부분의 주민들은 마을 버스를 타고 시장까지 가서 장을 보는데요. 하루 10분 남짓의 거리지만 버스 운행 대수가 적고 배차 간격이 길기 때문에 이동 시간은 훨씬 더 걸립니다. 어떤 때는 빨리 오면 10분인데 보통 20분, 15분, 어떤 때는 30분도 되마. 그러면 그 한 대라 발을 동동 굴르고 추운데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안 다니고 그냥 한 달에 한 2-3번 다녀요. 사다 놓고 먹어야 돼. 뭐든지. 뭐 당장 뭐가 하나 떨어졌다 그러면 사러 못 가요. 그냥 참으셔요, 그러면? 참으죠. 그냥 안 먹고 그냥 참죠. 서울의 식품 사막을 심화하는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건 다름 아닌 젠트리피케이션인데요. 임대료가 올라가면서 저가 식료품점은 점점 없어지거나 도시 외곽으로 밀려나는 겁니다. 그런 케이스가 이제 선진국에서 이미 많이 벌어졌는데요. 도심이 이제 발전하면서 집값이 올라가고 빌딩이 좀 들어서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이 빌딩에 맞는 뭐 업태나 업종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식품점 같은 경우는 유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자연적으로 식품점들이 외곽으로 밀어나면서 기존에 이제 여기 도심에 살던 분들은 식품 사막화를 겪게 되는 겁니다. 신선한 식재료로 만든 음식을 먹는 건 내 몸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기본일 텐데요. 결국 식품 사막이 늘어날수록 국민의 건강에도 적신호가 켜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변에 그 식품 가게가 없으면 주로 이제 뭐 먹게 돼요? 통조림이나 또 유효기간 긴 가공식품 이런 것들을 먹게 되죠.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게 이제 비만을 유발할 수도 있고요. 또 각종 성인병을 유발할 수도 있고 식생활이 건강하고 직결되잖아요. 그리고 매일매일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잘 해결하기가 어렵다라는 거는 뭐 건강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이제 질병 생존에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일부 지자체에선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에 나서고 있습니다. 경기도 포천시는 2001년부터 이동형 마트를 운영 중인데요. 트럭에 신선식품을 싣고 농촌 지역 40여 곳을 정기적으로 돌고 있습니다. 100원 택시같이 노인들이 장을 보러 갈 때 교통편을 지원해주는 곳도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은 일부 지역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전문가들은 유통기업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식재료의 생산자와 소비자를 이어주는 징검다리이기 때문인데요. 최근 국내 한 유통업체는 배송이 늦던 일부 식품 사막 지역에 하루 만에 배송을 완료하는 이길 배송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저도 여기서 이제 택배를 시키면 보통 한 2, 3일 걸리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직접 배송을 시작하면서 이제 무조건 하루에 다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근에 큰 마트가 없는 작은 마을 단위에서 반응이 좋다는데요.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의 경우 서비스 개시 한 달 만에 주문 건수가 5천 건을 돌파했습니다. 서비스 되고 나서부터는 건수가 진짜 폭발적으로 많이 늘어났고요. 네, 앞으로도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점점 더 지금 늘고 있어요. 보통 뭐 많이 시키세요? 뭐 쌀이나 생필품 위주가 가장 많고요. 뭐 물티슈, 휴지 이런 거는 여기 계신 분들은 사러 나가려 그러면 그것도 일이니까. 도계읍에 위치한 한 노인복지센터.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장을 볼 때 여러모로 불편한 점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그 필요한 물품들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뭐 종류나 아니면 수량이 많지 않아서 여러 곳을 좀 다니면서 구입을 하고 뭐 그 부분도 좀 부족하면 뭐 차를 이용해서 한 30분, 40분 정도 거리에 있는 지역의 대형마트 이용해서 구입하고 그런 불편함이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앉은 자리에서 손가락만 움직이면 원하는 물건을 하루 만에 받아볼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마트에서 구매할 때보다 다양한 식사와 간식을 제공할 수 있어 어르신들은 물론 직원들의 만족도도 높아졌습니다. 구입하고 나면 다음날 바로 배송이 되다 보니까 퇴근 이후 시간에 뭐 장을 보러 이곳저곳 발품 팔지 않아서 좋은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 외에 저희도 뭐 업무 시간에 우리 조리 선생님이라든지 좀 신선한 재료를 구입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물류업체의 빠른 배송 확대가 식품 사막 현상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한계점도 있다고 지적하는데요. 배달비가 이제 추가된다는 점. 그래서 이제 돈이 없는 사람들한테 더 비싸게 물건을 구매하게 될 수도 있다. 그 점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70대 이상 고령층의 입장에서는 이제 온라인 쇼핑을 하는 방법을 이제 배워갖고 그게 몸에 배게 돼야 이제 익숙하게 되는 거죠. 식품 사막 현상이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면서 마트의 영업 제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시행된 유통산업발전법. 하지만 온라인 유통업체의 급격한 성장으로 규제의 취지는 무색해졌고 오히려 국민의 편의를 해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법 시행 시 2년 만에 규제 완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들의 주말 장보기가 편해지도록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한다는 원칙을 삭제하여 평일 전환을 가속화하고 지역의 새벽 배송이 활성화되도록 대형마트의 영업 제한 시간 온라인 배송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대형마트 규제 완화가 식품 사막 해소에 도움이 될지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마트 유통법을 좀 규제를 완화해 준다 그래가지고
실제 유통기업들이 지방에 점포를 내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결국에는 이 제품이 판매가 돼가지고 부가지대가 나서 점포가 운영이 돼야지 이제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이제 정부나 지자체가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이런 그 지방의 점포를 운영하거나 낼 수 있게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결국 식품 사막 문제는 복지의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겁니다. 식품 사막이라는 개념 자체를 과거에 그냥 뭐 자본주의적 생각 뭐 이런 생각이 아니라 복지적 생각으로 바꿔야 돼요. 그러면은 지자체에 이런 시민들, 주민들을 위해서 지원한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온라인 기업 입장에서도 주민 그 식품 약자들을 위해서 또 ESG 차원에서 좀 배송이 비용이 좀 들더라도 좀 이렇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검토한다든지, 또 그런 검토했을 때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인센티브를 주고, 유통산업을 선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통산업의 소비자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여기서 누군가가 굉장히 피해를 보거나 굉장히 힘들어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거, 그것도 유통정책의 아주 중요한 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간은 누구나 건강한 식품을 섭취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이들은 그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데요. 사람들의 일상과 건강을 위협하는 식품 사막은 결국 국가의 복지와 의료비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식품 구매 문제는 과거에 이제 이런 상업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라고 이제 봅니다. 그래서 그 정부, 지자체, 또 그 대형 유통기업들도 이거에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걸 사회 문제라고 보고 이 세계가 합심이 돼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관심을 갖고 좀 더 집중해서 좀 좋은 변화를 좀 이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통기업들이 발전하는 만큼 이런 그 소위 그 유통 약자들에 대한 관심을 좀 더 많이 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이들을 좀 케어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자꾸 고민하고, 또 정부도 이런 것들을 장려해서 대한민국의 이제 소비자들이 골고루 다 잘 구매할 수 있고, 또 그걸 통해서 잘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갔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만하면 괜찮죠 뭐, 좋죠 뭐. 아버지, 아이,